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재무 쪽, 관리 쪽 어, 등을 이제 베이스로 해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실무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재무관리에서 일하시는 분도 도움이 좀 되겠고요. 그러지 않은 뭐 영업이나 생산 쪽, 마케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할 거거든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 강의는 자, 아래의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가관리 회계란 무엇이냐, 좀 개념적인 측면, 1, 2는 좀 개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요. 원가 계산과 원가와 이익의 추정과 분산, 사업 계획, 성과 평가, 수익성 분석, 뭐 기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번호 하나에 한 시간, 아니 이게 한 영상 하나씩 정도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 15분 정도,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째 시간으로 원가관리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관리 회계란 무엇인가? 자, 먼저 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원가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의 양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네. 제조업체라면은 재화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테고, 서비스 회사라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뭔가 이 회사에서는 또 다른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재료를 사다가 투입해서 가공을 할 수가 있고, 서비스를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의 양을 화폐 단위로, 돈으로 표시를 한 것이죠. 이걸 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관리회계란 무엇이냐? 앞에서 이제 원가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랑 이 의미는 원가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자, 원가 등의 회계 자료를 수립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다루는 회계 분야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을 한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가 이제 관리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가 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통은 원가회계, 관리회계, 또 원가관리회계에서 막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 원가의 측정과 계산을 다루는 회계 분야를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서 원가의 측정과 계산,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회계 분야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원가회계는 원가의 측정과 계산을 다루는 회계 분야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베이스로 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분야 이만큼이 이제 관리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추정, 원가 배분, 원가 계산 방법을 원가회계라고 하고, 계산된 원가를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방법을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큰 구분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구별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도 다들 의사소통이 되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원가 관리 회계 지식이 필요한가? 이렇게 장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가정주부 입장에서 이달에 가족 행사가 많구나. 예금 잔고를 따져서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 그냥, 자, 남편이 이제 외벌이로 벌어오고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정주부는 집안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는 가지고. 월급은 정해져 있을 테고, 그러면 지출도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내야지, 애들 학원비 내야 되지, 그다음에 뭐 식비 써야 되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고정비도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엔 가족 행사가 많구나. 뭐 부모님의 생신도 있고, 뭐 누구 결혼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인컴은 정해져 있는데 아웃풋을 늘리면 이제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비를 조금씩 줄여야 되겠다. 식비를 조금씩 줄여야 되고,
뭐, 뭐, 딱히 뭐,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갔다면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 가정주부 한 가게의 이런 살림살이의 계획도 어떻게 보면은 원가 관리의 측면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면은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이 줄었을까? 어, 자, 수익이라고 하면은 판가가 줄었을 수도 있고, 손익이 줄었을 수도 있죠. 손익이 줄었다면은 원가를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제품 구성이 차이가 나가지고 뭐 고부가 제품이 줄어들고 저부가 제품이 늘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할인 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줄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가를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와 같이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자원의 사용이 곧 원가입니다. 자, 자원의 사용이 곧 원가 발생입니다.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원가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즉 원가의식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표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요, 우선 회계학이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재무 정보를 수집, 정리, 보고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회계학으로 하면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하는 게 이제 회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크게 회계학은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세무회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는 좀 이제 세법에 관련된 거니까 좀 빼고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무회계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나 단체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주는 회계 분야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자, 외부 이해관계자란 누구일까요? 자,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기 자본은 본인이 출자해가지고 그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타인 자본은 은행이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줘야 되겠죠. 또는 주식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 주식을 사도록 한다면 그것도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채권자나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 정보를 알려줘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계 분야가 재무회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외 공시용으로 이제 태생이 대외 공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이제 구분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관리회계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기업이나 단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경영관리자에게 원가 등의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이고 관리회계는 경영관리자, 내부관리자죠. 내부관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 차이에 대해서 이 구분, 이용자, 주요 내용, 보고서, 보고서 종류, 사회적 기준과 요구된 특성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용자는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주나 채권자죠.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입니다. 경영진과 관리자이죠. 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 작성과 분석입니다. 관리회계에서는 기획, 통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자, 보고서. 만들어진 보고서는 정형화된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관리회계에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받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데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본부장이 바뀐다. 그러면 그 본부장이 취향에 맞게 보고서를 이제 바꿔서 이제 작성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존 본부장에 맞춰서 작성해주면은 새로운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바꿔라 자꾸 지시를 하니까 그 취향에 일찍 파악해서 맞춰주는 것이 또 능력이 되겠죠. 보고서의 종류는
부문 제품별 재무보고서라든지 조직 전체 예산보고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기준의 존재 여부는 재무회계는 회계기준 KIFRS, K는 한국 코리안이고요. IFRS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회계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죠. 요구되는 특성은 재무회계는 객관성,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주주나 채권자는 이 회사가 어떤지, 이 회사가 경쟁사 또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지, 그래야 주주나 채권자들은 우리 회사가 A라고 보고 다른 회사가 B라고 보면 A와 B를 비교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회사의 주식을 살 테고요. 좀 더 건전한 회사의 이자 채권을 사겠죠. 또는 A라는 회사와 B 회사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우량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차이도 서로 살려고 하는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차이가 날 테니까 우량한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테고 또는 우량한 회사의 이자율이 더 낮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자율이 낮지만 살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비교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용이니까 의사결정권자에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게 중요하죠. 이 표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영역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재무회계가 이렇게 있고 앞서 말씀드렸죠.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근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제가 대조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이제 원가회계입니다. 자, 재무회계에서도 제조업체라면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차대조표, 요즘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라고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재고자산이 매출이 될 때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재고자산의 가격을 정하고 다시 이제 이게 매출원가로 처리되는 부분을 원가회계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원가회계가 원가계산해서 재고자산의 가격을 결정해야 되고 이게 매출이 될 때 매출원가 즉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원가회계 부분. 그리고 이 원가회계 부분은 이 재무회계도 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관리회계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투자를 더 할 것이냐, 생산량을 더 늘릴 것이냐, 직원을 더 채용할 것이냐,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시냐, 생산 운영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관리회계 분야가 되는데 이 원가회계가 이 관리회계 분야를 지원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서도 중요하고 관리회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원가관리 회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